오늘은 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은 이런 파일 개념이에요.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거는 로컬 저장이고요. 또 하나, 파일에다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서버, 원격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로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격에다가 리모트, 원격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건 로컬, 내 PC 안에, 이거는 외부에다가 저장하는 개념이죠. 결국에는 외부에다 저장해도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외부의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쵸? 네. 파일 혹은 DB, 이건 같은 내용으로 쓸게요. 파일과 DB. 이거는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사용해요. 유니티 아니라 뭐 어떤 곳으로 가져와도 저장 공간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들어갈게요.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유니티에서 저장할 거는 우리는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약자로 써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할 될 거예요. 얘는 뭐 키와 밸류 형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사용해 볼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일반적인 파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접근하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로 둔 게 있어요. 뭐 DB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형태를 잠깐만 보면 파일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더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흔히 어떤 뭐 메타데이터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다 저렇다를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에는 몸체, 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서버한테 데이터를 날릴 때도 보통 이런 구조로 가요. 헤더 날리고 바디 날리고 헤더를 기준으로 이 바디를 유추를 해내요. 헤더에는 바디가 어떻게 압축이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킨 아머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바로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고요. 혹은 제조사 정보. 얘가 MP3다, PNG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바디는 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보통은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그 신입들이나 이런데 친구들을 면접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보면 이 파일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이 파일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데이터 압축하고 암호화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유니티 이런 데서 저장해줘 뭐 이렇게만 하고서 쓰니까 이런 구조 막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최적화 부분에 가게 되면 결국에 이런 밑단, 로우 레벨 단을 건들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나중에 경력이 좀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사에도 출시 근접했을 때 그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잠깐 예를 들면 저희 스크립트 하나만 제가 열어볼게요.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음악 파일을 여기다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놨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그 16진수로 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을 저희가 다 분석해서 썼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해서 분석했었는데 요즘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 웨이브 포맷이구나. 뒤에 보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RIFF의 웨이브 포맷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단에 이런 웨이브 포맷 같은 경우에는 얘네 그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면 헤더가 몇 바이트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요만큼은 어떤 뭐 제조사 정보, 요만큼은 무슨 정보, 요만큼은 무슨 정보 이런 것들이 딱딱 잘려져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분석해서 가져다가 쓰고 밑에들은 어떻게? 아, 요만큼이 바디구나 해서 읽어가지고 음원 파일로 우리가 했었어요. 이런 건 언제 필요할까? 우리가 직접 툴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툴 제작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툴에서 음악도 샥 로딩해서 읽어줬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되게 좀 필요해요. 혹은 얘네들을 자체적으로 압축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슉 압축을 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했어. 그 다음에 풀어가지고 쓸 때 헤더에는 그런 정보들을 보통 넣어서 하는 편이에요. 이런 코드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TV나 이런 데서 까만화면에 쫙 올라가는 이런 것만 보시죠. 예. 예전에는 이것들을 저희가 직접 썼어요. 계산해서. 얘는 그래, FF니까 자, 이거 이렇게 52니까 16G 뭐 이렇게 계산해서 썼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어떻게 이런 거는 기초 상식이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운영체 이런 거 할 때 쓱쓱 한 번씩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할 게 많은 것 같지만 한 방에 다 먹을 순 없죠. 산산산산 쌓아 나가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서버의 내부적인 구조도 비슷해요. 서버에서는 저장하는 거는 보통 얘네는 파일에다가 직접 때려 넣지 않고 DB에다가 넣고요. DB에다가 넣을 때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DB에다 넣는 게 아니라 DBMS라고 하고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걔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계열이냐 혹은 뭐 오라클 계열이냐 혹은 또 리눅스에서 저거 쓰는 MySQL 계열이냐에 따라서 뒤에 쓰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하는 방법들이. 그리고 얘네들한테 저장해줘, 뭐 불러와줘 이렇게 질의하는 것들을 우리는 SQL이라고 해요. DBMS를 통해서 DB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와줘, 가져와줘, 저장해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언어가 있어요. 질의하는 언어, 스크립트 언어가 SQL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추천해서 라인에다가 누구 하나 넣어놨더니 저런 문제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걔가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아우 아까워. 거기 실장 통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아우 아까워 이런 걸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두시고 SQL 클라이언트 쪽 파일에서도 이런 SQL 가지고 저장하는 방식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SQL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XML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XML 말고 또 뭐 사용하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제이슨. 제이슨이라는 얘네들 파일 형태를 가지고도 사용하고요. 바로 얘네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서버는 SQ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되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라는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얘는 키와 밸류 형태로 작업을 해요. 키는 뭐냐면 내가 저장하려는 어떤 키워드 형태여야 돼요. 나는 뭐 사용자의 점수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나는 점수로 저장할 거야. 근데 점수 데이터는 어떻게? 밸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라는 거는 키. 내가 가지고 싶은 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점수에 대한 진짜 숫자가 값이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저장하고 가져와서 쓰게 돼요. 이런 애를 우리가 해시맵, 해시 테이블 이런 기반이라고 하는데 자료 구조 중에 그런 해시 테이블 이런 애들이 있어요.
흔히 블록체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하죠? 그 채굴하잖아요. 뭘 채굴하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하나 딱 채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런 키값 아무하나 저 키값을 하나 유일키라고 하는데 그 키를 채굴하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바로 이 자료를 해시 함수라고 해요. 해시 함수라는 애가 있어서 어떻게 유일키를 그 되게 겹치지 않는 것 중에 유일키를 막 합니다. 그걸 계산해내 가지고 랜덤으로 하나를 유일한 거를 탁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해시 키가 있어요. 이걸 해시 함수라는 애가 그걸 키를 탁 뽑아내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길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연산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에 능통한 애가 있어요. 우리 GPU가. GPU가 아주 연산에 아주 짱입니다. 옛날 슈퍼컴퓨터급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채굴하려면 GPU가 있어야겠죠. GPU 겁나 좋은 거로 쫙 세팅해가지고 저는 해시 함수에서 유일키를 뽑아내는 거예요. 해시키를. 그게 형태예요. 저 키값을 해서 가져옵니다. 저거를 채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GPU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고등학교 애들이 잠깐 수업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 수업에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내년에 우리 학교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학교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 최고급 PC로 싹 세팅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그걸 채굴한 거야.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학교가 이거 이 고삐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고삐리 이거는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뭐 개인 방송이니까 뭐 개인으로 녹화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고등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 여기서 채굴해가지고 학교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자, 어떻게? 키 밸류 형태. 우리 지금 제가 자료 구조 3개 얘기하고 있죠? 했죠? 하나는 배열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네, 리스트였고요. 이번에 해시 구조, 해시 테이블, 해시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니티는 요 해시 테이블, 해시맵 구조를 뭘로 쓰고 있느냐? 딕셔너리라는 애로 쓰고 있어요. 이 딕셔너리라는 애로 유니티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딕셔너리가 리스트보다 빨라요. 배열보다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얘 구조가 배열과 리스트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시 구조가. 한번 찾아보세요. 설계하는 단계 하는 것마다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어쨌든 자료 구조 내용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잠깐 쉬셨다가 이거 저장하는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저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는 하나 저장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저장에 관련된 스크립트는 뭘 따로 필요 없겠구나. 스코어 매니저가 있으니까. 자, 스코어 매니저로 한번 가보죠. 자, 스코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넘어갈게요. 자, 목표 세 번째는 저장을 하고 싶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 저장이 아니죠. 어떤 걸 저장할 거예요? 현재 스코어? 최고 점수죠. 그쵸? 네, 최고 점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최고 점수를 언제 저장하죠? 이걸 언제 저장해야 돼? 최고 점수를 계속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게임 끝났을 때?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그렇지. 점수가 최고치일 때 저장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때려잡았어. 최고 점수 딱 됐어. 그럴 때마다 저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뭐 하기도 전에 컴퓨터 이거 꺼져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게임 하고 있는데 이거 확 꺼져버리면 데이터 날라갔다. 그죠? 망할 수 있으니까 저장 타임을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한 번씩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야. 얘가 종료될 때 그럴 때 하든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일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언제 할 거냐? 최고 점수가 되었을 때 오케이? 최고 점수 갱신되었을 때
때 하는 걸로 하죠. 이 목표를. 자, 한글로 보니까 여기 써있네. 스코어가 탑 스코어보다 크면 최대 점수를 갱신하겠다. 아, 딱 이 시점인 것 같아. 그쵸? 한글로 쓰면 이게 좋아. 기획서 이렇게 보면 그냥 탁탁탁 나오니까. 그쵸? 자,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저장한다. 이게 언제 최고 점수 갱신되었을 때래요. 바로 요 시점인 거예요. 스코어를 증가시키고 최저 점수를 갱신할 때. 이건 어디죠? 여기 보면 getset에서 이 set 부분이에요. 이게 최저 점수를 갱신하겠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같을 때는 현재 점수하고 최고 점수가 같을 때는 따로 굳이 저장할 필요 없죠. 이미 최고 점수가 그 점수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바뀌었을 때 그때만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거는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올게요. 얘는 키하고 밸류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야. 프리스야. 점. 너의 속성어근 기능 중에 저장해줘 라는 기능을 우리는 부를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값을 지정한다. set int 이렇게요. 아, int 값을 지정하겠구나. 오, 얘도 getset이 나오네. 그쵸? 그 개념에 getset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펑션이에요. 키와 value를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두 줄 쓰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따라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화면에서 잘 보시면 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저 프리스에서 얘는 클래스예요? 아니면은 일반 변수예요? 플레이어 프리스가 클래스일까요? 함수일까요? 아니면 변수, 인스턴스일까요? 어떻게 뭘 보고 알아? 글자 색깔. 대문자로 시작하잖아. 글자 색깔 오케이. 딩동댕. 자, 그래요. 글자 색깔상 보니까 쟤는 클래스네. 클래스 점으로 해서 등록돼서 어떻게 저 함수를 setInt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쵸? setInt는 쟤는 앞에 뭐 어떤 키워드가 붙어 있을까요? 클래스로 접근한다. 출처자의 이름으로 접근해. 그럼 쟤한테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스태틱이 붙여 있지. 방금 했던 거죠, 우리. 그죠?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얘 내용은 몰라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으로 쓰고요. 게시판에다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스태틱. 쟤는 set이니까 뭔가를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void, set, int 이렇게 돼 있겠네. 키 밸류니까 스트링, 키 값이니까 쟤는 int 값을 밸류니까 valu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안 봐도. 그래서 제 원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얘는 스코어 매니저예요. 스코어 매니저고요. 이 스코어 매니저가 어떻게? 자기의 속성으로 이렇게 등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능으로 등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 게시판에다가 SM이 어떻게? setInt라는 애를 여기다가 등록해서 써놓는 거라고.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접근해서 쓸 때 어떻게 해요? 아, SM 이름으로 등록해서 했으니까 SM이 만든 setInt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 밑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가 만든 setInt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스태틱이라는 애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키 밸류. 여기서 키는 뭐 저희는 탑 스코어라고 넣죠. 뭐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어요.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탑 스코어 띄고 값은 탑 스코어.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저장된 거예요. 편하죠? 끝! 저장 끝. 값을 저장했으니까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스트링 타입은 스트링을 저장하겠지? 볼까? 이걸 똑같이 스트링을 저장하면 플레이업 요거에 set string 그러면 탑 스코어라고 해놓고 얘는 탑 스코어인데 자 문자열을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 뭐 스트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자 문자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수 더하기 문자열을 그냥 그치 숫자 더하기 문자열을 그냥 문자 된다고 저번에 했었죠. 프린트로도 이렇게 찍었었고 해봤죠? 저렇게 하면 그냥 문자가 되는 거야. 탑스코어 그래서 문자가 돼버려요. 이게 문자가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문자가 된다고 했더니 탑스코어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탑스코어에 만약에 10이 들어가 있다. 그럼 10이라는 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라는 이렇게 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탑스코어에 10이 들어있으니까 10 더하기 땡땡 하면은 그냥 문자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이라는 문자열. 우리 알고리즘 공부할 때 저거 할 거예요. 문자열을 쪼개는 방법 알려주세요. 문자열을 검색하고 어느 부분에 문자열이 있고 이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서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해보고 스트링 쪼개는 거 해볼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문자열 쪼개기예요. 문자열 가지고 쪼개고 막 붙이고 이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우리 가져오고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쓰여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얘 to string 그러면 이거를 이 값을 어떻게 스트링 값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자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자 값을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원 지우고 자 값은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이 값을 왜 가져와야 되느냐 이거지. 시작할 때 우리 저장한 값이 화면에 쫙 표시가 됐으면 좋겠잖아.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시작할 때 갖고 와서 저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목표에서 시작할 때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시작할 때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이 내용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얘는 저장할 딱 타이밍이 있대요. 그쵸? 그쵸? 그때 저장하는 게 set 이렇게 해서 저장하네. 그러면 값을 불러오는 건 어떻게 썼을까요? set이 있으면 짝꿍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시작할 때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자 시작할 때 먼저 1, 2, 3, 4번 단계를 꼭 거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목표를 우리는 4번 지금 1번은 썼고요. 필요 속성과 세부사항 쪼개기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속성은 이거 왜 작아졌지? 필요한 속성은 뭐가 있죠?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저장된 값을 갖고 온대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뭔가에서 갖고 왔어. 물을 따랐어. 뭔가 집어 던지면 내가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우리 코드의 대다수의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핵심에서 던졌는데 뭐가 없어요?
받을 글러브, 그 받을 그릇을 안 만들어. 시작할 때는 어디에요? 스타트고. 저장된 값을 가져왔대요. 그럼 뭐 해야 돼? 받으라고. 일단 받으라고. 그냥 get int에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 던지면 받으라고요. 받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자, 받을 저장된 값을 받을 변수가 필요하고요. 속성 중에 그릿이 필요죠. 또 하나, 화면에 표시하고 싶대요. 그 값을 표시할 UI가 필요하네요. 이 UI는 우리는 위에서 스코어 UI나 이런 게 있어요. 탑 스코어 UI가 이 녀석이고, 저장된 값을 받을 그릿이래요. 얘는 탑 스코어니까 탑 스코어가 바로 그 녀석이 될 거고, 이미 만들어 놓은 녀석 중에 이게 필요한 속성이에요. 탑 스코어를 저장했으니 우리가 받을 때도 탑 스코어에다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나중에 갱신되면 이 값을 또 우리가 저장하고 할 거니까. 자, 세부사항 써봅시다. 세부사항을 써볼게요. 자, 1번. 뭐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오케이? 왜 갑자기 화면에 표시해요? 점수를 불러왔으니까. 그렇죠? 혹은 점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불러왔으니까. 점수를 불러와야 그 점수를 화면에 표시하겠네. 오케이? 자, 얘를 세부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한 번 더 쪼갤게요. 저장된 점수를 불러온다. 그 점수를, 그 값을 탑 스코어에 저장한다.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는 탑 스코어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그치? 점수가 있으니까 불러와서 그 불러온 값을 탑스코어에다 넣고 그 탑스코어 값을 화면에 표시하면 되겠죠. 오케이? 해볼게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볼게요. 자, 얘는 스타트죠. 지금 스타트, 여기 스타트 함수예요. 자, 보세요. 시작할 때 UI를 표시하고 싶다 해서 여기다 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요 밑에다 또 놓지. 이 두 번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그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디였어? 왜 화면이 이렇게 됐냐? 아, 여기지요. 스타트에서 요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표 4에 되어 있는 요 문장이 어디로 가면 돼요? 맨 위로 올라가도 돼. 왜 요만큼이 화면에 UI를 표시한다니까. 이만큼이 화면에 UI를 표시한다니까. 이게 2번인 거잖아요. 2번.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이만큼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한 거를 불러와야 되겠네. 오케이? 수 이해 가니? 현수야, 됐어? 이해가지? 이해가 안 가? 한글 이해가 안 가? 나 지금 한글밖에 아직 안 썼거든. 한글 이해가 안 가? 아직 코드는 한 줄도 안 썼어. 당연히 이해할 게 없어. 코드는.
오케이? 한글이 이해가 가면 돼요. 그치? 어. 지금 요만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시작할 때 UI에다가 표시하고 싶으니까 표시할 UI들을 갖고 온 거고, 그쵸? 이게 있어야지 여기다 값을 넣을 거 아니야. UI들을 갖고 온 거고, 그 UI에다가 값을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해서 뿌려가지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거야.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게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가 이만큼이지. 위에는 어떻게? 이제 저장된 값을 불러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탑스코어에다 넣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이게 우리가 저장한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저장한 값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니까 얘 set int가 있었네? 그러니까 set int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get int. 얘 봤더니 여기다가 키값을 넣으래. 이렇게 했더니 키값을 넣으래. 탑 스코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요 밑에 거 보면 키하고 디폴트 밸류도 있어요. 디폴트 밸류는 뭐냐면 뒤에다가 콤마에서 내가 아직 저장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탑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가져올 게 없을 때 그럼 뭘 가져가 넣을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빵점 0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빵점으로 하자. 아니면 기본 100점부터 하자. 우리가 정해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장된 게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저장된 값을 가져온다예요. 이게 저장된 점수를 불러온다예요. 근데 그 값을 뭐 해야 돼요? 탑스코어에 넣어야 되네. 그래야지 쓸 수 있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야. 불러오고 뭐 아무것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해요? 탑 스코어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게 저장된 점수를 불러온 거고요. 이거는 그 값을 탑스코어에 넣어준 거예요. 변수에 넣어야 이걸 갖고 가서 화면에 이렇게 얘를 갖다가 뿌리든 뭐라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놨더니 어때?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는 기존에 해놓은 걸로 해서 알아서 표시될 거고.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지금. 이게 한 줄이 끝이었던 거야. 자, 이걸 저장을 한번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를 눌러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잡아볼게요. 뭐야? 자, 여기에서도 문제 잡는 거 하나만 공유할까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래요? 오류가 뭐라고 써있죠? null reference. 자, 자료형이 뭘까요? null reference라는 거는 뭔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int 이런 거는 null이 될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숫자니까. null이라는 값을 갖는 거는 무조건 객체밖에 없어요. 자, 게임 오브젝트든 뭐든 일단 객체밖에 없어요. 객체밖에 없다는 건 이 중에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얘는 스코어는 int니까 이거는 거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값이니까 얘네가 null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10 이런 것처럼 그냥 값이에요, 값. 그래서 얘가 null이 될 수가 없어. 얘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는 얘가 null이 될 수도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얘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null인 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지금 어떻게? 스코어 UI라는 녀석이 없어요. 이 스코어 매니저가 그럼 여기서부터 못 갖고 온 거야. 여기서부터 못 갖고 온 거예요. 스코어 매니저의 텍스트라는 녀석을 이걸 못 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스코어 매니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없네. 그쵸? 얘는 어디에 있는 애예요? 여기에 있는 녀석이지. 여기에 있는 녀석이지. 그쵸? 이 캔버스의 스코어 요 녀석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수업하면서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오케이. 그때 저거 하면서 스태틱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 두 내용은 필요 없어요. 요거는 안 써요. 왜? 드래그 앤 드랍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찾아오려면 어떻게? 요 녀석에서부터 가져왔어야 돼. 이 스코어에 이 스코어란 이 녀석의 get 컴포넌트에서 가져왔어야 돼요. 나한테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왜? 얘는 지금 스코어 매니저에 붙은 이 스코어 매니저예요. 스크립트가. 스코어 매니저는 어디에 있냐면 요 SM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에요. 얘한테 게임 오브젝트 점 get 컴포넌트 하면 여기서 찾아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은 지금 안 써요.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여기 숫자 다 나오고 6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꺼볼게요. 다시 6점으로 되면 되죠? 하면 자, 왜 안 돼? 여기 이렇게 되는데 탑 스코어 탑 스코어 어디 갔어? 여기 소문자로 썼어요. 제가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어때요? 문자열 다 구분한다는 얘기야. 대소문자 이런 거 다 구분해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6점 나오죠? 참고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키값들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박지 않아요. 지금처럼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막 가져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속성으로 보통 빼놓고 쓰는 편이에요. 속성으로. 어떻게? 퍼블릭. 얘는 어디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뭘 붙여요? 게시판에다 등록해놓고 써요. 이런 것들은. 스태틱. 그쵸? 스트링. 뭐 스코어 뭐랄까 스코어 뭐 세이브 텍스트 이렇게 쓴다면 여기다가 뭘 써요? 여기다가 탑 스코어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이 변수를 활용해요. 그래야 어디에서도 오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때려 넣으면 되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나중에 이거는 마음에 안 드네. 이것만 바꾸고 여기서만 바꿔주면 다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보통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탑스코어라는 그 스트링만 바꿔주시면 돼요.